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두원이인지, 그러니까 충전부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작업을 활선 작업이라 하죠.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나하나씩 보도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법적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 작업, 활선 작업 시의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 보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위험성과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예, 법적 교육 내용 중에 하나인 전기 위험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접지 설비 구성과 전위 상승의 개념입니다. 접지 설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용어에 필요한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심실 그 세동 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외암 접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감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인체가 모터의 외암에 접촉돼 가지고 감전하는 경우, 그때의 접촉 그 전압과 그 전류가 얼마나 돼서 인체에 유해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기 근로자니까 기본적인 회로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변압기가 있고요. 중성점에 이제 이종 접지 공사를 했을 때 15옴, 그러니까 모터의 그 이제 외함에 그 접지 공사가 있었는데 이제 105옴, 인체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신체 저항은 2005옴, 접지 저항을 이제 505옴.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인체끼리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신체 저항을 토탈 한 2500옴으로 봅니다. 이제 배선 저항이 이제 1옴이 있고 220볼트가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흐른 전류가 이렇게 통과해서 이 중성점의 변압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밀폐 회로의 폐로 구성이거든요. 직렬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인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 접촉 전압을 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도면을 그린 거지만, 회로도를 그린 거지만 한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 모터가 현재 105옴, 그 다음에 이종 접지가 15옴, 배선 저항 1옴이에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은 100-10-1 해가지고 111옴이 되고요.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 있지 않습니까? 전류는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똑같죠. 어디 뭐 분기되거나 하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직렬 연결이니까 이제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는 그 R분의 V니까 111분의 220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전류 I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두 배는 안 되잖아요. 그죠? 110분의 220이 두 배니까 1.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99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을 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모터의 그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모터 저항이 여기 100이거든요. 이렇게 100분의 모터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니까 198.19V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모터에는 약 200V가 걸린다, 접촉 전압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체를 통해서 내려가는 전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대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분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분기됐던 것이 다시 합쳐져서 이 중성점의 접지 공사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폐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폐회로를 구성한 그 이제 회로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전류가 분리가 되니까 이제 병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병렬 연결이 다시 이제 이 이중 접지 측하고 직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려면 이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과 이 구하고 등가 저항 구하고 그 다음에 이중 접지의 저항을 합쳐 놓은 것이 이제 전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회로 I에 걸리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역수분의 1이 다른 그 병렬 연결한 저항의 역수분의 1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R분의 1, 이 I 전체, 아니, 여기 이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이 R분의 1이, 그러니까 이 저항 25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제가 중간에 수식을 써놨고, 그 병렬 연결의 등가 저항을 구한 것이 96.155옴이 나옵니다. 즉 100분의 1 더하기 2500분의 1 한 것은 이제 96.155옴이 나오죠. 거기에 이 병렬 연결한 거에 그 이중 접지 오hm 10옴을 더한 것이 이제 전체 저항 106.15가 되는 겁니다. 96.15에다가 10을 더해서 106.15옴이 되는 거고, 전압은 이제 220V가 형성이 된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인체에 걸리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전체에 걸리는 전류를 구하려면 220V 나누기 전체 저항 106.15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체 전류는 2.07A가 되는 겁니다. 자, 회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07A가 이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되죠. 그러면 이때 걸리는 이 모터와 인체의 전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렬 연결인 이 V는요, 여기서 이 V인 이 값은 이 병렬 회로에 걸리는 이 V는 병렬일 때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터에 걸리는 전압하고 인체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데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구해지는 전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직렬 연결을 하면 그 비례 배분돼 가지고 각 저항의 합분의 그 저항이 이제 그 비례를 하는 배분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1대 2대 3이다. 그러면 2의 5옴에 걸리는 거는 1, 2, 3을 더해서 6분의 2를 곱해 전류의 I의 6분의 2를 곱한 게 그 2, 5옴에 걸리는 전류가 되는 거죠. 예, 직렬의 경우에는. 근데 병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역수의 비례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틀리게 딱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머리 갖고 있을 건 뭐냐 하면 이 회로들을 보고 전류가 흘러가네. 그러면 분류됐다가 합쳐지면서 여기에서 다시 만난다. 전류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하냐면 분기되었던 전류가 이 이종접지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종접지에 통해서 걸리는 전압이 알 수 있죠. 예, V는 IR인데 이때 이 이종접지에 걸리는 전류는 들어갈 때의 전류와 나올 때의 전류가 합쳐서 같아지는 2.07A라는 거예요. 그래서 2.07A에다 10을 곱하게 되면 이종접지 여기에는 얼마가 되면 지나간 볼트가 걸리냐면 20.7V가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접지 쪽에는 20.7V가 걸리니까 우리가 만져도 이게 뭐죠? 예. 뭐가 돼요? 예. 안전전압 이하잖아요. 20V 정도 되면 만져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전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터 쪽하고 인체에서 나오는 그 전압과 전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모터에서 여러분들 그 외암에다가 그 누설되는 전압 값을 측정할 수 있죠. 테스터기로. 그래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체 쪽에서 바라보면 인체에서는 전류, 전압, 통전 시간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전격되는 전류거든요. 인체의 그
감전되는 전류를 확인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다시 정리하자. 들어가 보면 이 이중접지에는 지금 현재 2.7 암페어에다가 15옴을 걸린 20.7V가 현재 걸려 있고, 이게 전압 강화가 된 거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이 병렬 연결에서의 전압은 같은데 얼마나 걸리느냐? 220V에다가 20.7V를 뺀 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건 얼마가 되냐? 193.3V가 199.3V가 걸립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이중접지 쪽에서 20.7V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회로에 그 모터와 인체에 걸리는 이 양 끝단의 전압은 얼마냐면 199.3V다. 그러니까 결국은 V가 일정한 거야. 199.3V가 V가 일정한데 모터 전류 곱하기 저항한 게 199.3, 인체 전류 곱하기 인체 저항 곱한 게 199.3이죠. 그래서 199.3을 105옴으로 나누면 모터 전류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99.3을 100으로 나누니까 1.9A가 나오는 거예요. 1.99A. 요 밑에 쓰는 수식이. 그 다음에 인체에 걸리는 전류는 199.3 나누기 2505옴을 하죠. 그럼 0.08A라고 하는 거죠. 0.08A인데 얘가 뭐 크냐 작냐 이건 거의 치사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80mA라는 거예요. 80mA로 몇 초 동안 감전되면 사망에 이를까요? 1초에서 2초 넘어가는 순간 찌릿해가지고 감전돼서 이제 심실세동에 걸리는 그런 전류에 해당하는 그런 강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실세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동영상 보신 것처럼 외암에 대해서 그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흘러가는 전류를 대충 구해보니까 80mA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심실세동을 느끼는 그거에 대한 접촉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지금 제 옆에 있는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심실세동의 용어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공학적 과학적으로 감전의 위험도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심실세동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체의 두 부분 이상이 전이차가 있는 외부 도체에 접속되었을 때, 전이차가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겠죠. 인체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감전이다. 인간의 심장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숨골에서 자율신경계통을 통해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미소한 전류의 펄스 신호를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뛰게 되어 있다. 미소한 전류를 받을 때마다 한 번씩 뛰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이상의 감전 전류가 심장 부근을 통해 흐르면 심장이 이 신호를 받는 것이 방해되어 심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들부들 부르르 떨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현상을 심실세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흘렀을 적에 심장이 부르르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진에서 부조화가 되가 바락 떠는 것처럼 이러한 심실세동은 심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게 된다. 독일의 다이젤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를 다음식으로 표시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I가 80mA예요. 그러면 자, I가 80mA면 루트 T가 80분의 165니까 루트 T가 2가 됩니다. 그죠? 2. 그러니까 루트 T가 얘가 80mA라고 계산해보면 루트 T가 80분의 165니까 대략 2가 되죠. 루트 T가 2가 된다는 것은 T가 4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mA에서는 4초면 매우 위험하다. 통전시간이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표가 이제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분류를 해놨는데요. AC1, 뭐 AC2 막 등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좌측은 통전 시간이에요. 이 우측은 뭐냐면 미리암페어예요. 제가 대략 80mA의 선을 위로 이렇게 그어놨어요, 여러분. 예, 보이시나요? 80mA에서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선이 하나가 만나는데 요 밑에 AC3 요 구간에 있는 거죠. AC3의 이 구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류가 2초 이상 계속 흐르면 경련성 근수축이나 호흡곤란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80mA로 몇 초 동안 가면 이게 통전 시간이 1000ms가 1초거든요. 그죠? 1000ms가 1초예요. 그러면 80mm 할 때 1초 여기까지 오면 요 AC3 영역, 제가 지금 손으로 긋는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초 동안까지는 호흡곤란이 가죠. 그런데 이제 AC3 영역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 AC4-1이에요. AC4-1이면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선 요쪽 그 AC3 영역 가까이 나와가지고 C1과 C2 사이에 여기가 AC4-1 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4-2, 요게 4-3 이렇게 나와있죠. C3 요겁니다. 그리고 AC4는 이쪽 영역이에요. 이쪽 바깥쪽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80mA야. 그런데 2초 부르르 떨어 호흡 정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몇 초? 4초면 여기잖아요. 아까 그 식에서 말한 요 4초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다? AC 4-1로 넘어간다. 심실세동 확률이 약 5% 이하다. 확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정지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AC1에서 AC2 사이 수준으로. 80mA야? 그러면 몇 초? 50ms야. 1000으로 나누면 0.05초죠. 0.05초. 그러니까 0.05, 0.03초 때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놔야 돼요. 0.03초, 0.02초 이렇게 미리세크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공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해하라고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했던 겁니다. 자, 불쾌해지고 강렬한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에 우리가 10mA에서 15mA의 통전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0mA에서 15mA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10에서 15A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AC2까지네. 유해한 생리적 영향은 없다. 불쾌감만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리적 가능성, 이게 몸에 반응이 오는 시기가 이제 AC3 구간부터다.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자, 시간으로 통제하자. 그래서 50ms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을 50으로 나누면 0.05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누전 차단기도 그런 범주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누전 설비가 되는 그런 외함에 사람이 인체가 접촉을 했을 적에 흘러가는 전류 때문에 우리가 감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안전전압 허용 범위 내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테스터기로 외함에다가 빨간색 리드봉을 대고 접지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모터가 있는데 얘가 진짜 외함이 접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테스트기로
전원장 끼고 저련장갑 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도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작업선에 관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그 작업선입니다. 작업선에 그 공도구 점검 접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이제 핫선 상태에서 이제 핫선하고 이제 중성선에 이제 전압을 측정했더니 229V, 그 다음에 그 중성선하고 이제 요 접지선에 그 전압을 측정한 거죠. AC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하니까 이제 17.9V인데 정상적이면 이렇게 볼트가 높지 않죠. 보통 9V 이하로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피복 상태의 절연이 안 좋은 상태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 부분들을 테이프를 발라놓은 것들을 까서 다른 데 까진 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외관상 점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콘센트를 분해해서 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전압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감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합선이나 감전에. 그리고 이제 물에 잠기거나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감전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법규적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법규는 302조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50V를 넘는 것. 그러니까 접촉 안전전압이 50V니까 이 150V가 넘는 것들은 접지를 해서 안전전압 50V 이하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통상 이렇게 150V를 넘어서 접지를 하게 되면 10V 이하로까지 낮춰줘야 된다는 거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기기가 접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금속체로부터 이제 2.4m, 1.5m에 있는 것들이죠.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면 또 접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도 전압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되니까 접지를 안 하면 감전재해가 일어나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접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복, 배선관 등도 접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지하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들을 달아서 전기재해로부터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수목 전지, 그 충전로에서 수목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정전하고 수변실에서 정전하고 관리감독자에 의해서 정전 작업하고 우리가 이제 수목을 배전선로에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우리가 주로 하는 그 배전 전로에서 수목 제거 작업 시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작업 전 장비 사용 여부 확인, 작업 구반, 그 다음에 집안 상태와 지상 충전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전 시간 및 작업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개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교육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수목 전지 작업.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알아보아요. 작업 전, 작업 대상 수목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부로부터 90cm 이상 충분히 이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부득이 90cm 이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충전부를 방호 후 작업합니다. 절연 버킷 차량과 절연 성능을 가진 톱을 사용해야 하며 절연 안전모, 절연 장갑, 절연 안전화, 방염복, 활선 접근 경보기 등 절연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합니다. 현장 여건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사선화한 후 작업하며 전지 대상 수목이 절연 버킷 차량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 작업 구간을 사선화한 후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절연톱을 사용할 때는 안면 보호구,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톱날이 주변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나뭇가지를 자를 때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체중을 지지하지 못할 나뭇가지에는 몸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에서는 절단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지 말고 로프로 매달아 내립니다. 절단 작업 중인 나무 밑에는 서 있지 않고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할 때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작업 장소별로 공사 안내판, 교통안전 표지판, 라바콘, 구획 로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나와 동료의 생명을 위해 서로서로 생각하는 안전, 함께 생각하는 안전으로. 내 동창이랑은 그 얘기 좀 많이 나눴어? 집 가는 방향 같았잖아. 뭐 조금? 야, 정말 괜찮아. 예쁘고. 잘해봐. 내가 팍팍 한번 밀어줄게. 아유, 잘하긴 뭘. 너 친구니까 나한테도 그냥 편하게 대해준 거지. 아, 진짜 넌 너무 조심스러워. 어쩔 때 팍팍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야, 지금 오버올 기간이라 1날만 세웠는데 이때 여자친구 만들어둬라. 나중에 재가동 되면 시간 없어. 오전에 점검했는데 왜 그러지? 네네. 제가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층에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나는 1라인 부하단 전압이 올라갔다는데 얼마나 상승했는지 측정해달라니까 그거 좀 하고 올게. 나도 그럼 저거 복전됐으니까 정리하러 갈게. 수고해. 맞다. 얘 때문에 깜빡하고. 이게 고압용이면 나머지 멀티미터는 500V까지밖에 측정 못할 텐데? 그날 이후 난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얻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늘도 예쁘고. 애들이 요즘도 아빠 일 나가지 말라고 안 그래? 같이 일하는 아저씨 다쳤는데 잘못하다 아빠도 다치는 거 아니냐고. 어찌나 아빠를 생각하는지. 그나저나 선배, 팔꿈치는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화성 전문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받았잖아. 뭐 대충 낫긴 했는데 그때 감정사고 생각하면은 올라가기가 겁난다니까. 트라우마 생긴 거죠 뭐. 제가 작업할게요. 버킷 좀 올려주세요. 안전장비 잘 챙겼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끝낼게요. 귀찮아. 덥다 야. 빨리 끝나고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장인아, 일어나봐. 장인아! 장인아!
오늘 현장이 좀 머네요. 그지? 야, 날 저물기 전에 후다닥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지? 네.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그랬지? 네, 형네 가족들이랑 어머니 모시려고 식당 예약했어요. 야, 이거 막내 아들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마치고 가자. 예. 다행히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따 올라가서 무정전으로 그냥 CS 교체 한번 해볼래? 예, 한 달 내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작업은 간단하니까 한번 맡겨볼게. 저 COS 안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네. 내가 가서 찾아올 테니까 이나선하고 교체하고 있어. 네. 그래. 예. 오케이. 리드선 죽었으니까 걸어놔야겠다. 리드선 철거 다 했는데 왜 안 오시지? COS부터 철거해놔야겠다. 무슨 잘 챙기다니. 왜 그랬어, 왜?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 순간 나는 삶을 잃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활선 작업, 정전 작업 등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에서 가장 큰 유해 위험 요인은 감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활선 작업에선 충전부의 신체 또는 도구나 설비가 접촉하는 경우는 물론 고전압 전로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섬락 등으로 감전될 수 있습니다. 정전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충전부가 없어서 안전하지만 갑자기 통전되거나 선로에 잔류 전하가 남아있다면 감전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감전재해를 부르는 다양한 원인들을 앞서 만났던 재해 사례 속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는 고전압 버스바에 저압용 멀티테스트기를 접촉시키면서 쇼트에 의한 스파크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였는데요. 측정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고압 전로의 정전 상태를 확인할 땐 그 전압에 적정한 고압용 테스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압용을 사용했었죠. 작업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압반과 저압반은 독립된 별도의 전기실에 위치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한 공간에 위치할 경우엔 색상을 구분하거나 고압반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사람의 실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는 활선 작업 중 작업자가 활선에 직접 접촉하여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였는데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었죠. 실제로 감전 위험이 있는 활선 작업에서 절연용 보호구 착용을 잊거나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해 사례는 컷아웃 스위치, COS 교체 작업 중 인하선과 브레킷에 접촉되어 발생한 감전 사고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는 리드선을 철거한 후 활선인 인하선을 버킷에 걸쳐두고 절연용 장갑을 벗은 채로 COS 교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불리한 인하선은 활선이기 때문에 신체가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되는데 아마도 브레킷에 걸쳐두고 작업을 진행한 것은 전기가 살아있음을 착각했거나 통전 경로가 형성될 수 없으리란 막연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절연 장갑만 꼈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 관리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활선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초보 작업자를 감시자도 없이 작업에 노출시키는 상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충전 전로에서 COS 등의 교체 작업을 할 땐 작업 계획서와 절차에 맞게 진행하되
작업 지휘자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OS답게 절연 방호관, 절연 고무판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활선 부위를 충분히 방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물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 작업 중 감전 사고의 원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전격으로 인한 감전이 전기 작업의 1차 재해라면 떨어짐은 대표적인 2차 재해 유형입니다. 따라서 전주와 같이 높은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망 설치 등 방호 조치를 하거나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작업은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뿐 아니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활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작업자가 전체 작업자의 72%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전기 작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자 건강 관리에 대해 모든 주체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 작업은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요. 우선 작업 구간을 정전시키고 작업을 수행하는 정전작업 안전수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전작업은 감전으로 인한 사망재해를 초래하거나 단락으로 인한 스파크 및 화상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 실시하는데요. 폭발 위험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거나 설비 오동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전작업이 필요하죠.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훨씬 안전할 거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방심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전작업 안전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작업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비 교체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잘못된 전원 투입과 차단은 자칫 설비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정전작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우선 모든 전기 작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전기 작업은 법으로 정한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전기 기술자가 해야 되고요.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짧은 시공 경험이나 잘못된 작업 방법으로 전기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서 작업 계획서 작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는 도면이나 배선도를 통해 정전 범위 및 공급 전원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 지휘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수칙 및 작업 계획을 주시시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당연히 전원 차단부터 해야겠죠. 작업 대상 전원의 모든 극을 차단해야 되는데 고전력 차단기에 접촉할 시엔 적정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담당자 외 다른 사람의 전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충전 요소가 있는 경우 잔류 전하를 방전시킵니다. 그런 다음 검전기를 사용해 작업 장소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요. 유도 전압과 역송전 등 예측하지 못한 전압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단락 접지를 실시합니다. 단락 접지 기구는 충분한 용량을 구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조치가 끝났으니 이제 하려던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작업 중에도 단락 접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줍니다. 작업을 마친 후엔 단락 접지 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나 설비가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충전부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 잠금 장치와 표지를 제거해 주는데요. 설치했던 작업자가 직접 제거하도록 합니다.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렇게 전원을 투입하면 정전 작업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전기 작업은 올바른 작업 방법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절연용 보호구 착용이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인데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등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재질 및 시수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사용하기 전 흠이나 균열, 파손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시엔 정비 또는 교환하도록 합니다. 특히 활선 작업의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은 물론 감전 위험이 있는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와 활선기구 사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보호구 및 방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전기 작업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더불어 안전의식을 다시금 다져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정전 작업, 활선 작업 시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대부분의 작업하는 것들을 보면 그 관리 감독자, 쉽게 말하면 우리 말고도 원청인 회사에서 정전을 입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전 후 나서 이제 충전로에 가서 전원이 차단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수변전실하고 우리 쪽 그 관리자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무전기로든 뭐 전화로든. 그러니까 정전이 끝났다, 정전을 시켰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작업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면서 유해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한 7, 8가지가 있는데 정리해 봤어요. 뭐가 있냐면 절연거리 3m 유지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젖은 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그 뭐죠? 충전난로에 이렇게 같이 감전되는 경우도 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탑승 설비의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 탑승 설비 위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매지 않아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절연 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유해 요인으로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도 위험이 있으니까 집안 상태, 그 다음에 유도원의 배치,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다, 추가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후 위험 예지하고 조치 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교육 동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공개된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빠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두서없이 말한 것도 같은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